자, 이 시간에는 이제 3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토지의 등록 방법에서요.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 36, 37페이지에 있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적 공부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적소관청,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지적소관청에. 자, 등록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자,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로는 토지의 이제 소재, 이제 동리를 말합니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이나 리를 말해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동이나 리. 그 다음에 이제 지번.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용도인 이제 지목.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경계 좌표를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이죠. 좌표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요. 부수적으로 더해가지고 소유자도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소유자를 등록하는 방법은요. 이 소유자는 이제 소유권자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토지의 권리관계죠. 이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와 관련돼서는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소유자를 등록할 때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그 소유권자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소유자를 등록하는 절차라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등기부를 보고 그대로 옮겨 적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적공부에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는 이제 바로 토지의 표시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소재는 지적소관청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소재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에 의해서 소재는 정합니다. 동 이름이라든지 리 이름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등록 절차라는 게 없어요. 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그 좌표는요.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적법 시간엔 다루지 않고요. 결국 이 네 가지를 이제 등록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4가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은요. 먼저 토지의 이제 등록 방법에서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자, 등록이 되어야 첫 번째 줄 보시면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이 되어야 공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토지는 모두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는 지적국정주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된다는 거죠. 자, 지적소관청은요, 자기 시군구에 있는 토지만 등록하기 때문에 모든 토지를 등록할 수는 없고요. 뒤에 모든 토지라는 말이 나오고 또 소재라는 말도 함께 나오게 되면은 주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국정주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필지에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은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조사 측량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실질적 심사주의죠.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등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권 등록주의도 우리 앞에서 보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 주제로 소재는 빠져 있죠.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가 새롭게 발생해서 새롭게 토지의 표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토지가 세상에서 사라져가지고 그 토지를 말소한다든지 또는 토지의 표시의 개별적인 내용들이 이제 변경이 생겼다든지 이런 토지를 새로이 정하고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고 변경하는 현상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이동에 따른 지적을 다시 정리해야 될 텐데요. 이때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적소관청이 이제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토지의 이제 등록 원칙이 되는 거고요. 자, 구체적인 오른쪽 보시면은 토지의 이제 등록 절차는요. 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다나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권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원칙에서 양가를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이제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직권으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는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나오면은 그 절차들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절차와 관련돼서는요, 내용들은 알 필요 없고요. 그 큰 절차, 큰 제목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등록 절차는요, 밑에 핵심 콕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절차, 요것이 한 번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이제 직권으로 등록을 하는데요. 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항상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 심사주의 때문에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합니다. 다만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조사할지 이제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죠. 계획 수립.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토지 이동입니다. 이동에 대한 현황 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요. 토지 이동에 대한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현황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한 내용들을 이제 그 기록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조사부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에 대한 조사부를 작성을 하고요. 조사한 다음에 조사부를 작성을 하고요. 다 이것은 우리의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과거의 시험에서는요, 이동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 지적 공부는요, 현실, 그 사실 상태만을 등록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이것은 다루지 않아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사실 상태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 사실 상태를 등록하는 것만을 우리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부를 작성을 하고요. 자, 조사부에 작성된 내용들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조서라고 해요. 조서. 자, 조서를 작성했으면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를 위한 결재를 받습니다. 그럼 이것이 토지 이동 정리 이제 결의서가 돼요.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결재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의서에 따라서 이제 결재받은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지적 공부를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등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조사부 작성한 다음에 조서를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 결의서를 통해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그 정리 결의서에 결재받은 내용만 정리할 수 있지 결재받지 않은 내용을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결의서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다시 이제 즉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그 큰 제목들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큰 제목들만. 자, 그러면은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요, 등록을 하는데 이제 등록을 할 때요, 밑에 39페이지 하단에 이제 3번 보시면은 이제 등록을 할 때는요, 이제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합니다. 필지. 토지를 세는 단위가 필지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지금 한 3,500만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단위로 모든 필지들 모두 등록하는데요. 이때 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적 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필지가 이제 토지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은요, 등록을 할 때는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죠. 필지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죠. 개념. 토지의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가 됩니다.
자, 이런 필지는요, 이런 필지는 이제 하나의 필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요, 이 사람이 이것을 너무 토지가 커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둘로 얼마든지 토지 소유자가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은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을 하게 되면 한 필지가 두 필지가 되는 것이죠. 두 필지가. 또는 분할을 했다가요, 다시 이 토지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필지의 토지가 이제 한 필지가 되는 거죠. 자, 어떤 토지가 두 필지가 되느냐, 세 필지가 되느냐, 한 필지가 되느냐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구획되는 것이죠. 따라서 필지는 어떤 자연 상태에서 강이나 뭐 이런 산을 따라서 필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인위적인 의사에 의해서 한 필지가 되기도 하고 두 필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줄이죠. 인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두 필지가 되고 세 필지가 되고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이제 지적 공부에 대한 이제 등록 단위가 되는 겁니다. 다만요, 양가로 2번 보시면요, 그러면은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들이. 자, 그 요건은 쉽게 말하면요, 이제 두 필지가 있습니다. X 토지하고 Y 토지 두 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합병을 하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토지는 합병을 못할 것이고요. 그렇죠? 합병을 못할 것이고, 또 합병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또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가 있는데 합병이 가능하면 한 필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성립 요건은요, 뒤에서 우리가 합병을 다룹니다. 합병. 그래서 합병 시간에 자세히 다루게 되는데요.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토지는 합병을 못한다. 결국은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 합병이 가능해야 된다. 합병할 수 없는 것은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토지가 합병을 못하게 되고 한 필지가 될 수 없느냐에서요. 자, 1번부터 6번 있고 1번부터 6번에 관한 내용이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자,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자, 이때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동이나 리별로요, 동이나 리별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역삼동에서 1번지부터 시작되고요, 옆에 서초동으로 가게 되면 서초동부터는 다시 또 1번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이 동이나 리별로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요,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봐도 동이나 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동이나 리를 말합니다. 동이나 리별로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번 부여에 있어서 단위 지역, 그러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 되는 거죠. 지번 부여 지역. 자, 이 지번 부여 지역은요, 동이나 리를 말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행정구역이 되는 거죠. 행정구역. 그래서요, 소재라는 의미하고 지번 부여 지역, 또 행정구역, 이것은 결국 동이나 리를 말하는 거죠.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토지가요, X 토지는 역삼동에 소지한 토지고 Y 토지는 서초동에 소지한 토지다. 합병을 했을 경우에는 이 토지는 역삼동에 있는지 또는 서초동에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른 경우, 즉 동리가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동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동리가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이때 동리라고 했을 때 동은요, 법정동, 법정리를 말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재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법으로.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동입니다. 그런데 동이 너무 크다 보면은요, 여기에 역삼동도 역삼 1동이 있고 역삼 2동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역삼 3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법으로 규정된 동은요, 그냥 역삼동만 법으로 규정돼 있고요.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행정적으로요, 하나의 동사무소, 요새는 이제 주민센터죠, 하나에서 전부 다 관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따라서 행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여기는 1동이라고 하고 여기는 2동이라고 하고 여기는 3동이라고 해서요, 동사무소를 따로따로 둬가지고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동입니다.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이기 때문에 1동, 2동, 3동, 이것을 우리는 행정동이라 그래요. 이건 행정동입니다.
됩니다. 자,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적 필요에서 만들어진 동이에요. 그러면은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역삼 1동부터 1번지부터 시작을 하고요. 역삼 2동에서는 다시 2번지부터 여기 다시 또 1번지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전체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역삼동에서는요. 만약에 행정동마다 다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은 여기도 1번지 있을 것이고 2동에 1번지 있을 것이고 3동에 1번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지번이 역삼동 내에 1번지가 3개 있지를 않고요. 역삼동 전체를 통해 가지고 1번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역삼 1동에서 1번지부터 쭉 부여한 다음에요. 그 나머지 그 다음 순번부터 2동부터는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번부터 3번지부터 3동에서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지번 부여 지역이 된다는 거죠. 단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뭐 역삼 1동에 14번지다. 역삼 1동에 14번지다. 이것과요. 역삼동 14번지는 동일한 토지를 말하는 거죠. 역삼 2동에는 14번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적을 때 이렇게만 적어도요. 이렇게만 적어도 다 온다라는 거죠. 행정동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을 말하는 것이 행정동별로 기록하는 것, 지번을 부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되고요.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X 토지의 소유자와 Y 토지의 소유자가요. 다를 경우에는 합병을 못합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못합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따라서 합병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이 부분은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이 부분은 을이 소유한다. 합병을 하게 되면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갑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될 텐데 등기를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못합니다. 합병을 못해요. 동일한 경우에만 합병을 할 수 있어요. 또 3번 보시면 지목이 동일해야 됩니다. 지목. 그래서 우리는 필지마다요.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다르게 되면은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만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목, 그 목적이 다르면요. 하나는 대고 하나는 밭이다, 전이다라고 했을 때는 합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지목을 결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 즉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사는 이제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자, 이 토지와 이 토지가요 사이에 도로가 있다든지 하천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 집안이 연속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또 한 필지로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필지로.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자, 축척이라는 것이요. 이제 도면으로, 이 토지를 도면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지도를 만들게 되겠죠. 자, 지도를 만들게 되면 항상 실제 면적을 몇 분의 몇으로 줄여놓은 지도냐 해서 축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축척. 근데 축척이요. 이 토지와 이 토지가 축척이 다르면은 모양이 찌그러지게 되겠죠. 따라서 축척이 동일한 경우에만 이렇게 실제 토지가 그림상으로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600분의 1 축척으로 줄여놓은 거고 이것은 뭐 1200분의 1 축척이다. 그러면 1200분의 1 축척에서는 더 작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축척이 다르면은 한 필지로 등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축척이 동일했을 경우만 합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등기 여부의 동일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은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요. 모든 토지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X 토지와 Y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는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요. 토지의 일부만 등기되어 있는 것이 되겠죠.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되는데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합병을 하게 되면 결국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둘 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물론 소유자도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소유자가 동일하면서 둘 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건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또 등기가 안 돼 있어도요. 안 돼 있어도 합병은 가능합니다. 일부에 대해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둘 다 등기가 되어 있든지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든지 하면 합병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는 등기되어 있고 하나는 등기 안 돼 있다. 이러면은 합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돼요.
둘 다 등기 돼 있든지 둘 다 등기 안 돼 있든지. 자, 이런 6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이제 한 필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한 필지 필지별로 이제 지적공배 등록하게 된다는 거죠.